반갑습니다. 박도사 애국TV입니다. 자, 우리나라의 언론이 정말 문제입니다. 이것은 정말 언론이라고도 할 수가 없다. 이렇게 봅니다. 왜냐 그러면요. 한교안 대표의 아들 같은 경우에는 연세대 법대를 나와가지고 어떻습니까? 학점도 3.29를 받고 토익 점수도 925점을 받아가지고 정상적으로 KT에 취직을 했는데 지금 한교안 대표가 뭡니까? 젊은 청년들의 동기부여 차원에서 숙명여대입니까? 거기 가가지고 청년들과 대화를 하면서 자기 아들의 사례를 약간 들은 걸 가지고 그것을 꼬투리를 잡아가지고 무슨 취업 비리가 있는 것처럼 엄청나게 공격을 하고 이런 것은 정말로 언론이 이것은 양심도 없고 너무 불공정하다. 그리고 실제 언론이라는 것은 힘 있는 자를 견제를 해야 되는 거예요. 지금 어떻습니까? 가장 우리나라에 힘이 있는 문재인 대통령 같은 경우에 아들 같은 경우에 문준용 씨가 뭡니까? 고용정보원의 5급으로 동영상 부분에 혼자 응시를 해가지고 당첨이 돼가지고 이렇게 뭡니까? 취업을 했는 게 엄청나게 지금 문제가 되지 않습니까? 어떻게 단독 응시를 하고 입사 원서에는 귀걸이가 달려 있고 그리고 무슨 사인도 안 맞는 부분이 있고 이런 부분을 언론은 물고 늘어지고 검증을 해야 되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일절 언급이 없고 정말 연세대학 법대는 들어간 자체가 힘들어요. 정상적으로 열심히 공부를 해가지고 대학에 들어가서 열심히 또 취업 공부를 해가 취직을 했는 그 아들을 공격하기 위해 가지고 그 아들을 공격하는 것도 아니죠. 따지고 보면은 한교안 대표의 흠집을 내기 위해 가지고 그 한 사람의 아들까지 이용을 한다는 것은 정말 있을 수가 없는 일이거든요. 그리고 어떻습니까? 특히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어떻습니까? 여야가 어느 정도 견제가 돼야 되는데 지금 사실은 야당이라고는 어떻습니까? 한국당이나 대한애국당밖에 없거든요. 다른 당들은 뭡니까? 야당이라 하지만 실질적으로 민주당의 이중대 노릇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왜냐 그러면 지금 황교안 아들 문제가 나오니까 다른 당들은 야당이라 하면서 엄청나게 공격을 해대거든요. 취업 비리가 있는 것처럼. 실질적으로 자기가 야당은 공격의 대상이 여당이거든요. 그리고 청와대를 향해서 공격을 해서 청와대가 잘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야 되는데 도로 청와대에 대해 가지고는 말 한마디 할 줄 모르고 정상적으로 취업했는 한교안 아들에 대해 가지고 저렇게 공격을 한다는 것은 실질적으로 이는 야당이라고 보기도 무늬만 야당이지 실질적인 여당이라고 볼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한국당에서도 지금 저 정상적이지 않는 언론에 대해 가지고 한교안 대표 같은 분도 요즘 본인이 당함으로써 한번 그걸 느낄 것이라 저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 그러면요. 이 언론이라는 게 말의 어떤 정우를 보도를 해야 되는데 한교안 대표 같은 경우도 그렇고 이 앞에 차명진 의원 같은 경우도 그렇고 문맥을 다 잘라버리고 딱 편집을 해가 보도를 해버리니까 일반 국민들이 듣기에는 뭔가 큰 잘못이 있는 것처럼 이렇게 보도가 되거든요. 그러면 한국당은 그 언론에 해명을 하고 국민한테 사과를 할 것이 아니라 정면으로 설명을 하고 언론을 맞받아쳐야 됩니다. 왜냐 그러면요. 우리 국민들은 먹고 살기 다 바쁘기 때문에 사과를 해버리면 일단 뭔가 잘못이 있기 때문에 사과를 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순수한 사람들이 정말 잘 당해요. 이게 좌파는 절대 사과를 안 하거든요. 눈에 뻔하게 보이는 것도 사과를 안 하거든요. 정말 저러한 이 언론 자체도 지금 좌파 집단 아닙니까? 다 민주노총 사는 언론이기 때문에 이 언론 독재는 타도의 대상이지 여기에서 언론한테 사과할 이유가 없는 겁니다. 정말
이 언론을 맞받아쳐야 됩니다. 그래야 그것이 그 가정이 국민의 내리 속에 들어가고 또 그렇게 불공정한 언론들이 시장에서 퇴출되고 그래야 바른 나라가 되는 것이거든요. 자, 어쨌거나 그것은 그렇고 저는 한교안 아들 부분이 논란이 되고 있기 때문에 제가 일전에 한교안 대표의 사주를 한번 올린 적이 있습니다. 50만 명이 넘는 분들이 많이 보고 그리고 격려를 해줬기 때문에 이 사주 안에 과연 한교안 씨의 아들의 어떤 그런 기운은 어떤지 그것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한교안 대표의 사주를 다시 한번 간략하게 제가 설명을 하고 실질적으로 이 사주 안에 한교안 씨의 아들의 기운이 좋은지 나쁜지 그것을 제가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한교안 대표의 사주를 한번 보면은 이 사람은 1957년 4월 15일 양력으로 이렇게 이제 프로필에 나와 있습니다. 자, 간략하게 이제 다시 한번 보면은 이 사람은 정유년, 갑진월, 정사일, 이민시로 이렇게 이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사주팔자라 그러면 자기가 태어났는 년월일시를 기준으로 해가지고 우리 삶의 기륭하복을 예측을 해보는 것인데요. 상세한 것은 제가 풀었기 때문에 오늘은 이 아들의 기운만 보겠습니다. 자, 이 아들의 기운을 우리가 한번 찾아보면은 자, 우리가 사주에서 이제 금묘화실이라 그래가지고 여기에서 이제 정유는 조상 자리를 뜻합니다. 이 뿌리를 뜻합니다. 그래서 한교안 대표 같은 경우에는 이 정유의 유가 본인한테는 천을 기인이 됩니다. 천상에서 내려와서 자기를 도와주는 그러한 기운이기 때문에 굉장히 조상의 음덕이 강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갑진은 부모나 형제 자리가 됩니다. 사주에서. 그리고 이제 정사는 내 자리가 되고 또 배우자 자리가 됩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오늘 보려고 하는 이민은 이게 이제 금묘화실에서 실인데요. 이게 이제 자식 자리입니다. 실이라는 것은 뭡니까? 열매를 뜻하는 거거든요. 내가 결혼을 해서 가장 크게 뭡니까? 수확을 하는 것이 뭡니까? 자식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게 이제 열매를 뜻하는 이 실이 자식 자리입니다. 그래서 한교안 씨의 이 자식 자리를 보면은 이 자식 자리가 이 시주의 자식 자리가 격을 도와주면은 굉장히 사주에서는 이 자식이 총명하고 그리고 공부도 잘하고 또 이 부모는 노후가 편안하다. 이렇게 우리가 사주에서는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왜냐 그러면요. 이 자식 자리에 임수가 아들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게 수의 기운도 양음으로 나눌 수가 있는데 임수는 양의 기운이기 때문에 우리가 아들로 봤을 때 이 수가 인성격으로 있는 이 갑을 수생목으로 도와주지 않습니까? 서로 상생하는 그런 관계이기 때문에 이 시주가 격을 이렇게 상생을 시켜줄 때는 굉장히 뭡니까? 그 자식이 잘 되고 머리가 좋다. 그래서 한교안 대표 같은 경우에는 어떻습니까? 이 사주에도 이 자식 자리가 굉장히 좋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언론에서 저렇게 떠들고 있는 게 너무나 터무니없기 때문에 제가 다시 한번 간단하게나마 오늘 한교안 대표의 자식 자리, 자식운은 어떤지 간략하게 한번 보았습니다. 예, 감사합니다.